대기업 연봉 7천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전세 끼고 대출까지 받으면 서울 아파트 언젠가는 한 채쯤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년을 준비했고 차곡차곡 자산도 모았고 그에 맞춰 생활도 줄여가며 계획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마주한 선택지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전역에 초강력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해야 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6억 원까지만으로 제한됐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대상의 정책 대출도 한도와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시나리오는 조용히 접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끝이 이번엔 진짜로 날카롭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지금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죠. 정책이 바꾸려는 건 과도한 투기 수요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6.27 대책 이후 시장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2025년 6월까지만 해도 조용하지만 꾸준한 반등 분위기였습니다. 금리도 내린다더라 규제도 완화되겠지. 그 기대감에 매수자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대출 제한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4주 만에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상황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2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4주 동안은 2,506건, 무려 75% 가까이 급감했죠. 수도권 전체로 봐도 비슷합니다. 2만 470건에서 5,529건으로 거래량이 사실상 멈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심리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분명하죠. KB 매수 우위 지수가 6월 말에는 99.3으로 거의 수요와 공급이 팽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만인 7월 셋째 주 이 지수는 52.2까지 무너졌습니다. 100 아래는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이며 그 중에서도 50대는 거의 매수세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질문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어디까지일까? 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갭 투자 금지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살 수 있는 집의 범위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현금 3억 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자금을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매수자들은 대출로 살 수 있는 집부터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는 중저가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장의 구조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기존 42%에서 규제 이후 51%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고가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강남과 용산처럼 현금 자산이 풍부한 수요가 몰린 지역에선 여전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고가 단지나 재건축 아파트들은 매수세가 급감하며 거래가 끊긴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은 더 이상 중심지 고가 아파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일부 수요는 외곽이나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로 강남은 중대형 비중이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강서구는 전용 84타입 이상 비중이 한 달 만에 45%에서 31%로 급감했습니다. 반대로 소형 아파트 비중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40%대 중반까지 상승했죠. 지금의 시장은 자산가가 지탱하는 고가 중대형과 대출에 기댄 실수요자의 소형 아파트로 명확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즉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고가 아파트와 지방저가 아파트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고가 주택은 자산가의 영역으로 중저가 주택은 대출에 의존한 실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에서 발을 뺀 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움직이고 있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지가 바뀌고 있을 뿐이죠. 이 변화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의 등락보다 거래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고점을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주체와 방식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 속에서 주거 기회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6억 초과 대출이 막히면서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용 84타입 기준 최근 실거래가 29억 원 전세 세입자도 못 놓고 대출은 6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면 현금만 23억 원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자산가나 현금 부자만 가능한 거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량은 전월 대비 69% 감소했고 서초 송파구도 50% 이상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관망이 아닙니다. 대출이 막히니까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시장은 금리가 내려도 현금 비중이 너무 커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강남권 20억짜리 집을 살 때 전세를 11억에 놓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과 나머지를 대출로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직접 전입해야 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14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모든 거래가 끊긴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대출 범위 내에서 접근 가능한 중저가 매물들이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 이후 가장 거래가 몰리는 곳은 인천, 경기 외곽 9억 미만 서울 일부 단지입니다. 특히 서울 내 준신축이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이편한 세상송도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2021년 8월 20층은 10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025년 7월 5일에는 같은 평형 24층이 6억 4,3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이 한 달간 54건이나 거래되며 가장 활발했는데요. 그런데 7월에는 서울 전체에서 거래량이 뚝 떨어졌고 그중 가장 많은 약 13건이 거래된 곳이 성북구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였습니다. 한신한진 아파트는 전용 59타입 기준 2021년 10월에 거래된 20층은 7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025년 7월에는 같은 면적의 3층이 6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공통점은 대출이 가능한 최대 한도 안에서 적당한 자금만 더 보태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손이 닿는 가격대의 집에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두고 일부에선 현실 매수자 시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출을 통해 매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서 자금 조달 여건과 수요자의 심리를 함께 읽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던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주택의 실질적 구매자는 누구인가? 앞으로는 공급 부족이나 개발 호재보다 이 질문이 우선시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대출 규제가 장기화된다면 중대형 시장은 정체되고 중저가 시장만 움직이는 비대칭 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수요와 자금 흐름이 새롭게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에 서막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6.27 대책 이후 변화한 시장의 본질은 단순한 대출 제한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빌려서 사는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가 교체되는 근본적 전환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에 낀 거품을 줄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선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장은 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규제가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 수개월 내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반등을 이끌던 핵심 동력 자체가 사라진 시장입니다.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도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도 막혔고 투자자의 이탈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를 줄였습니다. 잠시 조정이면 곧 반등할 거야 라는 기대는 지금 시장에선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력을 가진 이들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 반등 자체가 가능한 구조인가를 되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시장은 더욱 취약합니다. 단기간에 1억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양극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수요가 여전히 유입되는 중저가 시장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일부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지면서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은 매수자들이 눈에 띄게 줄고 거래도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다만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고 시장엔 관망 분위기와 함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고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실수요자만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죠.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지금은 투자자가 아닌 실제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떤 선택이 진짜 합리적인지 다시 묻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장에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지금이 시장의 진짜 전환점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신중히 판단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히 거래가 끊긴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이 시장에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새로운 판이 시작된 거죠. 이번 대출 규제 너무 과한 걸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조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